정말 오랜만에 기분 좋은 목요일입니다. 이런 빨간불에는 어떻게 저희 키를 잡아야 될까요? 두 분의 조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랭킹5는요. IS의 이지원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코스닥이 4% 넘게 오르고 있는 날입니다. 통상 목요일과 같은 경우는 만기라서 그런지 수급적으로 많이 흔들리곤 했는데 오늘 이렇게나 강합니다. 그간 많이 내렸다라는 부분을 벌써 잊은 듯 오늘 빨간불에 대해서 흐뭇한 미소 짓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키워드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시장 분위기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고 갈까 합니다. 위원님께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시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빨간불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시 47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가장 궁금하실 부분은 위원님, 내일도 이어질 빨간불이라고 믿어도 될까요? 어느 성격으로 봐야 될지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코스닥 중심으로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바닥을 좀 잡았다라는 신호가 일부 포착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는 이제 결국 외국인들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매수에 이제 달려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 에코프로 기준으로 60만 원을 깨지 않는다라면 새로운 신용에 대한 부담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미수 금액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미수 체계가 이제 확연히 드러났죠. 우리가 좀 오해가 있었던 게 미수가 한 번에 5천억씩 나간다라는 거, 평균적으로 한 500억씩 나가던 미수가 최근에 한 5천억씩 나가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운다라고 했는데 이게 거래소에서 집계 방식이 이제 잘못됐다라는 게 이번에 영풍재지 사건으로 거래소에서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는 이제 반대매매가 나가면 반대매가 거의 체결이 되니까 반대매 나가는 숫자를 우리가 그 반대매 금액으로 체크를 한 거였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체결된 금액 기준으로 바꾸다 보니까 5천억이 그러니까 반대매가 나가도 체결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반대매가 안 나간 거죠. 이 이제 체계를 바꾸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인식들이 좀 확인이 된 거죠. 그리고 에코프로 기준으로 제가 이제 6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게 이제 직전 저점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신용에 대한 부분들 17조까지 줄어든 신용 잔고가 추가적으로 줄어들 만한 요소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급한 매물이 소화됐다라는 것이 투심을 좀 안정시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이 2차 인지를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슈팅이 나타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는 뭐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의 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를 하시는 분이 뭐 언론 인터뷰를 또 최근에 한 것들이 올라오면서 어제 이제 올라왔죠. 그런 것들이 2차 전지에 대해서 강한 리바운드를 하는 데 있어서 동력을 주고 있다.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지금 이제 2차 전지가 살아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리바운드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연속성이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내일 정도 만약에 이렇게 넘어가면 일단 단기 트레이딩 구간에 있어서는 또 수익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위에서 잡으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게 이제 고점까지 오려면 아직까지 시간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끊어치기가 가능한 구간이 내일이면 벌써 도달하거든요. 보통 한 20% 정도 수익이 난 거니까 뭐 아무래도 수수료 감안하고 중간에 잡으셨을 때도 한 10% 정도 수익이 나는 구간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진정한 게임이 시작된다라고 봐요. 지금은 매물 공백이에요. 매물 공백이기 때문에 리바운드가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내일 매물들을 어떻게 소화해내느냐가 2차 전지의 관건에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투심이 조금 공백 기기에 있어서 살아난다라고 보면 여전히 단기적으로 주식을 사려고 하는 욕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더 이상 추가 하락할 만한 부분들을 제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종목별로 그리고 업종별로 좀 다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의 추가적인 질문은 저희가 키워드 열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대표님과도 이야기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개인분들 오늘장 빨간불 보시면서 일단 오전에는 오후장까지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흐름 나오면서 팔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선물 쪽 기준으로 봤을 때 개인 풋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개인분들의 방향성은 지금 밑으로 많이 쏠려 있는 듯한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오늘 더 기대를 가지고 매수할 자리인가요? 아니면 챙겨야 될 매도 타이밍으로 봐야 될까요? 단기적으로 이제 오늘 반등은 그래도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다 매수로 전환이 되었고 이 부분 때문에 파생 상품 시장에서의 어떤 포지션
구조보다는 현물에서 의한 힘이 오늘은 조금 더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과연 이제 추세적으로 바닥을 완전히 잡아서 올라갈 수 있냐라고 본다면 아직까지는 확인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외국인들 매수가 대부분 이제 낙폭이 컸던 종목들 위주에서 공매도 한매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2차전지 소재도 역시 공매도 한매가 일부 유입이 되고 있고 실제로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매집을 하는 섹터는 거의 이제 반도체에 좀 국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를 전반적으로 다 상승시키기에는 사실 좀 부족합니다. 오늘도 반도체와 2차전지 그 섹터를 제외하면 그렇게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섹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지금 현재 반등이 어느 정도 특정 섹터에 몰려있고 제한적이고 특히 이 반등의 질을 또 볼 때도 반도체처럼 뭔가 외국인들이 순수하게 매수하는 쪽 섹터도 있지만 공매도 한매에서 올라가는 섹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구분을 해야 되고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혹은 신규 진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도 역시 좀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일단은 볼 수 있는데 과연 이게 추세적으로 많이 이어질 거냐라는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오늘 예를 들어서 반등이 나오는 첫날이라고 해서 따라가는 관점은 아주 단기적인 관점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가능할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 호흡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확인을 거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내가 가진 종목이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도 반등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이럴 때는 교체 매매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제 미국이 국채 금리가 순간적으로 이제 급락할 그 부분이 나왔는데 재무부에서 4분기 그 국채 공급과 관련돼서 예상보다 조금 줄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정타인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시장을 가장 크게 짓눌렀던 미국의 국채 금리가 내려올 때 과연 어제 오늘 우리 증시와 미국 증시에서 어느 섹터가 올랐냐를 잘 살펴보시면은 주도 섹터가 눈에 보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도 섹터가 어디인지를 봐야 된다라는 조언을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종목으로 더 들어가서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작에 대해서 가장 오늘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키워드 먼저 열고 추가적인 질문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저희가 일단 반도체를 5위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인으로는 시장 반등에는 주도주가 먼저 간다라고 적어놨거든요. 대표님과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장만 놓고 본다면 간밤에 미국 국채 상황과 가장 면밀하게 흐름을 보였던 쪽도 반도체였고요, 대표님. 그리고 오늘 우리 장에서도 그 영향을 받아서 반도체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앞서 주도주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교체 매매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 해당하는 섹터가 반도체라고 저희 생각을 해도 일단 괜찮을까요? 저는 반도체라고 생각이 좀 되어지고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시장적 리스크나 악재가 많이 시장에 그 반영이 되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큰 그 하락 모멘텀은 미국의 국채 금리가 고공행진을 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 그 FMC 그 금리 동결이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증시만 국한해서 본다면 오히려 FMC보다도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을 어느 정도 발행할 건지 발표되는 내용이 사실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이 재무부 발표에 반응을 좀 했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래도 어제는 좀 낙폭이 있으면서 미국 증시에 반등이 나왔는데 그 반등의 질을 보신다면 물론 AMD가 AI 관련된 모멘텀이 풀었지만 뭐 9% 이상 엔비디아가 한 4% 가까이,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4%,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들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여기에 우리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어제도 상당히 나쁘지 않았지만 오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외국인들 수급도 장기 펀드 물량들이 꾸준하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매수하는 부분이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들도 비슷한 시간, 시장의 리스크는 있지만 반도체는 확실하게 구조적인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 저 반도체 사이클로 본다면은 거의 바닥이 지났다라는데 좀 일치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특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그 어제 FMC로 금리가 거의 이제 동결 시기에 접어드는 분위기로 들어가는데 이 금리 동결 시기에는 절대 모든 섹터가 다 오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주도 섹터만 상승을 했고 국제 수익률을 넘어가는 섹터만 상승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IT 섹터들이 좀 많았는데 이유는 구조적인 성장성을 가지고 가는 섹터와 그렇지 않은 섹터가 상당히 간격이 벌어지는 게 이 금리 동결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참고를 하신다면 반도체, 특히 AI 반도체 관련된 섹터는 그래도 이 금리 동결 시기에 좀 유심히 봐야 될 주도 섹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간
고전한 쪽도 분명히 있었고요. 지수 하락에서도 선전한 쪽도 있거든요. 오늘 자리에서 일제히 장대 양봉을 세우고 있어서 좀 구별이 안 되긴 하는데 포인트로 저희가 지금 볼 수 있는 쪽은 어느 쪽으로 한정을 지어야 될까요? 지금은 당연히 AI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HBM 관련되어 있는 하이닉스 계열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된 그리고 특히 만약에 뭔가 지금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쪽을 좀 탐색하고 싶으신 분들은 삼성전자 계열 관련되어 있는 코스닥에서 후공정과 일부 전공정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은 의외로 이쪽은 상당히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가운데서도 관련된 종목을 좀 찾아볼 수 있고 다만 이제 하이닉스 계열 유스페타시스나 한미반도체는 사실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공허인지를 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눈높이는 좀 낮춰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관련되어 있는 부품 소재 장비 종목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 하나만 받고 싶습니다. 사실 방향성에 대해서는 입을 모아서 고개를 많이 끄덕이셨지만 속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의견이 갈렸거든요. 오늘을 기점으로 좀 속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기대감을 가져도 되는 타이밍이 왔다. 주도주로 이끈다라고 저희 학원처럼 좀 생각을 해도 괜찮은 건지요? 이게 이제 만약에 시장이 강세장에서 모멘텀 종목들이 시장 상승을 이끌 때는 단기간에 등락폭이 크게 나옵니다. 근데 대형주들이 이런 금리 동결 시기의 상승은 오래 지속될 수는 있지만 단기간에 그렇게 폭발적인 상승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참고하셔서 지금 만약에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절대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 바닥을 확인하고 외국인 수급의 변화를 확인하고 분할로 적어도 진입하시겠다라는 관점을 보신다면 최초 진입분만 어느 정도 진입을 고려하시고 충분히 시장 반응을 좀 보시고 과연 AI 반도체 안에서도 지금 6세대부터 삼성전자가 뒤집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 HBM3부터 주문 발주량이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감안하셔가지고 어떻게 더 강하게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시장 흐름을 좀 보시면서 천천히 대응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아무리 긍정적으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섹터라고 하더라도 천천히 차분하게 대응하자라는 팁을 주셨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위원님과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전장만 하더라도 SK 하이닉스가 시총 2위까지 올라서기도 하면서 2위라는 자리의 무게감이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꽤 있잖아요. 사실 뭐 삼성전자는 항상 그 자리였고 2위가 그 트렌드에 따라서 변하기도 했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 이후에는 계속 이 자리였거든요. 이 변화되는 타이밍에도 우리가 주목할 만한지 그리고 가수고배긴 합니다만 LG 에너지 솔루션은 계속 외국인은 오늘도 팔고는 있거든요. 이 포인트도 저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보면서 같이 볼 필요가 있을지도 점검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을 설명하자면 조금 LG엔솔한테는 안타깝다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주가가 변동성이 거의 없죠. 전반적인 주봉을 놓고 보면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상장과 동시에 이제 그 우리가 지수 편입 관련해서 시가총액이 크니까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시가총액을 끌어올렸죠. 그 이유가 됐었고 그것을 이제 근접하게 올라온 게 이제 HBM에 대한 트리거로 인해서 SK 하이닉스가 이제 시가총액을 좀 끌어올린 상태였죠. 여전히 만약에 LG엔솔이 상장하면서 찍었던 고점 부근에 있었다라면 지금 HBM에 대한 SK 하이닉스가 따라온다 하더라도 두 격차는 어마어마하게 아직까지도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LG엔솔이 처음에 상장했을 때의 어떤 그런 상황, 이 정도 수준까지 현재 주가가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뒤늦게 이게 이제 추세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는 올라가서 가만히 머물러 있는 상태고 LG엔솔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봐서 만약에 상장 당시에 가격을 하회하게 된다라면 상장 자체에 일단 조금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는 그러한 부분들 이제 각 밸류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하셨던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어떤 업종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각광을 받느냐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보게 된다라면 여전히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신경제이면서도 우리나라의 오래된 국영제라고 볼 수 있고 2차전지가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2차전지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너무 상대적으로 분산돼 있다라는 느낌. 우리가 이제 셀도 분산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재도 분산돼 있고 이런 것들로 보면 다 합치면 아마 글쎄요 이런 지금 문득 궁금한 게 다 합치면 누가 클까요? 이거 한번 좀 계산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추세가 꺾였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조금 우리가 반도체 쪽에
지금 이전 대표님께서도 반도체 여전히 과거서부터 긍정적으로 말씀해 오셨고 오늘도 좀 긍정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저도 그쪽에 무게중심을 여전히 두고 싶어요. 역시 반도체가 인공지능으로 통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고 이런 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9월 산업 동향이라든지 10월 수출 동향 보면 역시 반도체가 다 살아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반도체 소부장도 조금은 크게 조정받은 종목도 물론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도 묵직하게 가져가도 된다로 저희 정리를 할까요? 오히려 조정받은 것보다 네. 조정 안 받은 게 더 강할 것 같아요. 조정 안 받은 쪽에 예, 대해서. 조정 안 받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약간 우리가 이제 조정을 받은 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조정을 안 받았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일부 로봇 같은 경우 바닥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정을 받았다 올라오는 게 좋을까요? 조정을 안 받은 게 좋을까요? 불안감은 조정을 안 받은 게 더 불안이 적죠. 그러니까 조정을 받은 게 불안감이 적죠. 그렇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가는 놈이 계속 간다라는 것들도 보면 정답은 없습니다만 그만큼 매물대가 없다라는 거,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는 종목들이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탄력이 더욱더 강하다라는 거,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가 아니겠나. 저는 여전히 조정 안 받은 게 더 강할 것이다에 무게중심을 두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4위 키워드가 마침 2차 전지인데요. 2차 전지 열고 위원님께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닥 다지고 본격 반등, 일시적 반등 궁금한 2차 전지 꺼내봤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반도체 이야기하면서 가는 쪽에 힘을 더 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는 어떨까요?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낙폭이 과한 쪽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한정이 돼서는 소부장단에서 크게 조정받은 쪽, 그나마 버틴 쪽, 여기에 대해서도 평가가 조금은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2차 전지 내에서는 그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2000년 다 조정을 받았죠. 2000년 전반적으로 다 조정을 받았고 바닥권에서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몇몇 한국알코올이라든지 몇몇 종목들이 이제 새롭게 2차 전지로 이제 편입이 되는 그 종목들은 그건 논외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2차 전지 같은 경우 조정을 받았는데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공매도의 단기 환매가 들어올 수 있다.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내면 공매도 일단 한번 청산하고 보자라는 시각이 나타나겠죠. 30% 이상 수익이 났으니까 청산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여기서 고점까지 청산을 해간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청산하고 다시 때릴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공매도 청산에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 끝났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진바닥 신호는 아니라고 봐야 그거는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공매도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일정 포지션이 되면 끝까지 가져가는 측도 있습니다만 이익을 한번 실현하고 다시 여기서 한번 또 상황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공매도가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환매가 들어오는 오늘 외국인들 들어오는 것이 공매도 환매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공매도가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지금 이제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 다시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매도 한 입장에서 보면 일단 한번 눈치를 좀 보자. 일단 이익을 실현하고 정부 정책을 나오는 걸 보고 다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일단 급하게 팔 물량은 없다라는 거죠. 신용에 대한 불안감도 없는 상태고 오늘 정도 올라오면 이제 신용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앞서 언급드렸던 에코프로가 이제 60만 원 깨지 않는 이상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신용 부담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팔 물량보다는 조금만 사주면 이렇게 지금처럼 탁 슈팅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오히려 낙폭과대 종목들이 조금 회복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은 조금 다음 주까지는 오늘 이제 목요일이니까 내일까지 좀 보고 내일 이제 후반 2시 이후부터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다져지는 게 맞는지에 대한 확인은 꾸준히 좀 필요할 그렇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제부터 다져지는 네. 시발점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쪽 주시하면서 여러분들과 계속 교류하도록 할게요. 2차 전지에 대해서 대표님의 시선도 듣고 싶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도 공매도 키워드를 꺼내주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많은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난달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공매도 문이 닫히기 전에 이 비중이 상당히 주요 종목에 한해서 늘었다라고 하죠. 지금 그게 맞다라는 쪽에 비중을 더 둬야 되는지 그러면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이 관련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수급적으로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고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할 거 없이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공매도 비중을 보시면 두 자리 숫자는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원래 이제 대형주가 10% 이상 그 공매도 비중이 그 종목별의 비중에서
공매도 비중이 늘어나면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미 이제 이쪽 섹터는 두 자리 숫자가 연속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좀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이게 한매가 일부 들어올 위치고 분위기도 지금 공매도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매가 일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제 문제는 공매도 한매가 일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은 단기적으로 오늘처럼 주가 급등을 야기할 수 있는데 역시 이제 이게 시세가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냐라고 본다면 이게 지금 문제가 에코프로나 지금 그 LG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인데 공매도는 지금 순간적으로 상한과 하한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지만 대차 잔고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대차 잔고를 지금 보면 직전 고점을 이제 깨고 올라갈 정도로 계속 늘어나는데 이 대차 잔고가 늘어난다는 것은 잠재적으로 공매도에 유입될 수 있는 물량들이 그 대기 물량들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은 공매도가 일부 한매도 들어오고 상한도 들어오고 계속해서 이 부분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기조적으로는 아직까지 공매도에서 이샤니 쪽에서 매도를 노릴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좀 보여지고 다만 지금 현재 단기 차익 실현과 분위기상에서의 일부 후퇴는 만약에 반등을 주고 올라오면 오히려 더 또다시 공매도 공격이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오늘 급반등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매도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히려 빠질 때 외국인들이 공매도 판매를 했다가 가격이 상승을 줘서 올라오면 오히려 공매도가 늘어나는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 구조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구조적으로 지금 이제 수급이 바로 개선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대차 잔고가 추세적으로 낮아지기 전까지는 수급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이전에는 에코프로 그룹주 내에서 한쪽이 잘 가면 그 다음날 그 패턴을 이어받는 그런 강세가 펼쳐지기도 했잖아요. 지금 보면 에코프로가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 흐름이 에코프로로 이어지는 그 사이클을 지금 장 상황에서는 예견하고 바라보는 건 좀 무리라고 봐야 될까요? 결국은 지금 이제 우리가 수급에 상당히 주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매도와 수급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지만 문제는 지금 현재 이차전지 소재의 실적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실적 가이던스가 상향되는 게 아니라 하향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더 큰 문제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다뤘지만 전기차 수요와 관련해서 이게 구조적이든 일시적이든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이게 지금 현재 주가가 펀더멘탈적으로 바닥을 찍어서 다시 강한 상승으로 추세로 넘어가기까지는 상당히 많이 확인해야 될 과정이 많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너무 지금 수급에 몰입되어 있는데 오히려 좀 중장기 호흡을 만약에 보시는 분이라면 수급보다는 실적에 오히려 좀 더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과연 지금 우리가 예측했던 내년 2024년, 2025년 이 실적이 지금 가이던스대로 가고 있는지 혹은 가이던스가 확장되고 있는지 혹은 지금 최대 지금 펀더멘탈을 위협받고 있는 유럽과 아시아 쪽에서의 실적 가이던스 계산했던 부분이 정말 미스가 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시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주가 흐름을 파악하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당장 4분기도 그렇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일제히 다 부정적인 시선만 대표님 나오고 있어서 2차 전지 내에서 지금 실적을 본다라고 한 건 어느 포인트를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그 전기차 수요 부진에 대해서는 이게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고 단가 인하 압박이 있고 특히 유럽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그동안 무시했던 중국 업체들이 LFP 배터리뿐만 아니라 4만 개 배터리까지도 유럽에서 상당히 차지가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LG에너지솔루션 예를 들면 유럽에서 점유율이 70%를 넘었는데 CATL이 이번 3분기 때 유럽에서 점유율이 40%까지 확장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단순하게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중국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이제는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게 됐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확인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수요 부진이 과연 구조적인가 일시적인가라고 놓고 봤을 때 지금까지 구조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다면 사실 모든 그 IT 섹터들은 이 S커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처음에 얼리 어답터들이 여기에 접근할 때 매수 수요가 굉장히 급격히 늘어났다가 어느 정도 얼리 어답터들의 수요가 감소할 때 시점 되면 대부분의 IT 제품들은 급격하게 매출, 그러니까 수요가 떨어지는 시기가 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뭐 세탁기라든지 뭐 라디오라든지 뭐 TV 뿐만 아니라 모든 IT 제품들이 이 과정을 다 겪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S커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전기차가 S커브 상황에 지금 들어간 일시적이다라고 본다면 이후에 얼리 어답터 이후에 진짜 주 고객층이 발생하는 요걸 S커브 단계로 본다면 내년 중반기 이후 정도에
실제로 수요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양쪽의 구조적이냐 일시적이냐 부분을 다 고려를 해서 일단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펀더멘탈을 본다면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까지 추가적인 조언 얻어봤습니다. 속도를 조금 내서 3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합니다. 사실 두산 로보틱스 상장 전에 수요 예측단까지 고공행진을 하다가 최근에는 조금 밑에에서 움직였는데요. 최근 두산 로보틱스가 움직임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에 기인한다고 봐야 될지 오늘 특별한 이유 있는지 위원이가 로봇에 대한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오늘 로봇에 관해서 리포트도 많이 읽히기도 했던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목도를 높이는 걸까요? 아니면 금리 영향으로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될 섹터가 여기일지 아니면 단순 가격적으로 몰리는 수급인지 어떻게 지금 로봇주를 봐야 될지 정리 부탁드릴게요. 지금 로봇주를 보는 심정 복잡할 것 같습니다. 뭐 금리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리포트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게 리포트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오면 외국인 기관들이 가장 먼저 아침부터 이제 챙겨보는 거거든요. 8시 정도면 리포트가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장 전에 그들이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리포트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자꾸 거론이 되면 우리가 이제 잊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사고로 인식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들어온 월요일 날 들어온 수급입니다. 가격에 일단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 이것으로 인해서 현재 지금 전반적으로 수급을 좀 이끌어내고 있다는 거죠. 차트상을 보면 정확히 기술적으로 이뻐 보입니다. 차트가 단기적으로는 이뻐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왜 올라가느냐 이유를 찾으려면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뭐 금리라든지 협동 로봇이 갑자기 또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따라서 최근에 일단은 트레이딩 구간으로 진입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유를 따지고 왜 이게 가느냐 이렇게 접근해서는 제가 볼 때는 답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특정 종목이 올라가는 뚜렷한 이유를 찾기가 특히 이런 섹터에서는 찾기 어렵다라고 보여지죠. 하지만 두산 로보틱스를 손절을 거신다라면 저는 단기적으로 충분히 트레이딩 가능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호예수 물량은 조금 시간이 더 있어야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매매가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특정 어떤 뭐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확실히 눈에 들어오는 건 없잖아요. 근데 몇몇 종목들 보면 바닥에서 단기 트레이딩 가능한 차트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두산 로보틱스라고 보여지죠. 뭐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짧게 그러니까 테마주가 없는 듯해 보이지만 이렇게 바닥에서 치고 나오는 종목이 그 트레이딩하는 테마주 건드리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좋은 먹잇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특별하게 이유를 찾을 수도 있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수급 논리로 보시면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매매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레이딩 영역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6일 해제되는 물량이 있다는 점 한 번 더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희 2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의료, AI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오늘 루닛이 움직입니다. AI, 의료 붙었다면 고공행진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지 먼저 포인트로 하나 짚어드리고요. 실적 본다면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이 미국에서 실적 발표 앞두고 있어서요. 그에 대한 이야기도 좀 짧게 드려볼까 합니다. 이재환 대표님, 저희 먼저 바이오와 의료 AI 중에서 AI 쪽 답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의료 AI가 루닛이 움직이면서 윗꼬리가 하단에 있는 종목들 달리긴 했습니다만 워낙 자리가 많이 빠진 자리라서요. 실적 본다면 괜찮은 메리트 지금 가진 쪽일지 궁금합니다. 이쪽은 이제 아무래도 펀더멘탈보다는 이렇게 이제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강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루닛 같은 경우는 암 치료 예측과 관련된 부분에서 학회에서 이제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 결과가 이제 상당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원래 사실 이제 AI가 의료 부분을 쓸 때 이런 진단 예측 장비 쪽으로 기대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쨌든 의료 인력에 대한 부분과 비용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상당히 그 AI 파트가 큰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컸고 사실 그 기대치 때문에 9월달 그 초반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된 상태였고 그러다가 주가가 조정 구간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급락을 대부분 많이 했는데 오늘 이제 다시 또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다만 이제 이 의료 AI 관련된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런 모멘텀이 한 번에 그칠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은 이 의료 AI는 상당히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본다면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너무 가격적으로 밸류가 높은 종목들에 대한 접근은 조금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걸 너무 펀더멘탈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료 AI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이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 법적인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용화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모멘텀이 반복적으로 나올 때 짧게 수익을 취하는 구조로 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챙 기자란 이야기 해주셨어요. 그럼 요것도 짧게만요.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내일장에서 아마 소화를 하게 될 텐데 확인을 하고 볼까요? 아니면 올해 소외된 쪽에서는 어느 정도 숫자가 찍히는 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좀 필요할까요? 저는 확인하시는 게 좀 낫다 보고요. 왜냐하면 이 테마 특히 비만 관련된 테마가 상당히 큰 폭의 주가 상승을 이끌어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가가 한번 모멘텀이 극으로 가지 않았다라면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고 선진입을 해볼 수 있는데, 이미 대부분 시세를 한번 크게 내고 난 이후에 지금 주가 반영이고, 특히 실제적으로 실적이 쫓아오는 종목들도 지금 미국을 본다면 예를 들어서 뭐 일날 일이나 이런 쪽도 사실 기대치가 많이 반영되면서 주가 흐름이 그렇게 지금 최근에는 양호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본다면은 여기서는 일단 좀 확인을 하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1위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나 빨간불이 강한 시장에서 뉴스에 강력하게 반응하는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해서요. 1위 키워드 위원님과 좀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미국 하원이 중국산 드론 구매 금지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오장에서 강한 종목들도 이 테마 안에서 보이는데요. 위원님, 사실 장이 좋지 않을 때, 장이 전반적으로 좋을 때 대응법이 다를 것 같아서요. 뉴스에 따라서 이렇게 칠 때 어떻게 저희는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볼까요? 뭐 이건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라기보다는 역시 뭐 아무래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목말라 있었던 것에 대해서 먹잇감을 던져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장 큰 생산 기지가 이제 중국인데요. 전 세계 드론의 거의 뭐 한 70% 이상을 중국이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걸 추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보게 된다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이제 추진한다라는 개념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드론 업체가 뭐 수혜를 볼 가능성 뭐 이런 것들까지 보기엔 좀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이론적으로 접근해서는 뭐 당연히 답을 구할 우리가 이제 말도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시장에 있어서 지금 이제 뚜렷한 테마가 형성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이런 트레이딩은 어떤 거냐면, 앞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트레이딩하고는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이거는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이 뉴스에 대해서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그리고 눈치 게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눈치 게임은 뭐죠? 어떠한 근거보다는 남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게 눈치 게임 아니겠습니까? 살 때도 빠르게 사야 되고 팔 때도 빠르게 사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것은 뭐 사면 안 됩니다. 뭐 그건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과연 누가 살까요? 눈치 게임에 능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좋은 먹잇감을 가지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된다라면 오늘 내일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뭐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런 관점에서 내가 과연 접근할 수 있겠느냐? 접근한다라면 칼 같은 손절매 거듭 강조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성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뉴스 이렇게 돼서 반응이 나왔다 정리 좀 해드렸고요. 저희 키워드에 대한 정리 마치고 원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원 대표님께서 원픽 가져와 주셨습니다. 지난달 초에도 한번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궁금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종목의 포인트는 어떻게 가져갈까요? 오늘 말씀드린 종목도 역시 이제 SK와 한 두세 번 정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사실 뭐 주가는 사실 그 자리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 두세 달 정도의 그 주가가 그 자리에 있다라면 상당히 선방을 한 거죠. 왜냐하면 최근 두세 달 동안 굉장히 급락하는 구간에서 이 종목은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 결국은 장기적인 수급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고 모멘텀 자체가 상당히 살아 있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SK 하이닉스에 대한 그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특히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 상당한 영향이 있고, 여기에 대한 투자, ETF 모집, 또 추가적으로 일본 업체들에 대한 인수합병,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어떻게 보면은 유통과 관련된 부분보다는 오히려 반도체 관련된 쪽에 집중을 하셔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SK스퀘어 좀 보수적인 관점을 보더라도 접근은 조금 더 하셔도 되고요. 진입은 44,500원 전후에 하시고 목표가는 좀 높여서 6만 원 이상까지 한번 장기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39,000원 분할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보다 목표가 높여주셨습니다. 6만 원 한 번 더 가격대 체크해 주시고요. 오늘 랭킹5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IS의 이지원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시간 꾸려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